숙제 검사할 거고요. 그 전체 퍼센테이지로 적을 거고요. 중간에 온 친구는 중간에 온 데부터 할 거고요. 아, 노트 있다. 제가 노트 하나씩 드릴게요. 우진아, 너 노트 안 줬지? 명제는 정리가 페이지가 좀 작아서 자, 색깔 랜덤이에요. 요반은 좀 남으니까 수연아, 너 무슨 색 할래? 이래야 너 색 골라봐. 뭐 할래? 유서가 골라봐. 수연아, 너 노트 나 하나 갖고 있다. 갖다 줄게. 검정색. 유서. 검정색 띄워. 초록색. 오케이. 좋았다. 자, 맨 앞에 펴주시고요. 오늘 해야 될 거 할 거고, 어제 모든가 어떤 애 부정 거기까지 했었죠. 네, 했을 거예요. 일단 먼저 노트 펴가지고 먼저 쓸 거 좀 쓸게요. 쓸 거 먼저 쓰고 수업 진행할게요. 내용이 좀 있어요, 오늘은. 네, 노트에다 써주세요. 자, 벽과 대우 이걸 배울 건데, 첫 번째 먼저 가정 결론부터 배워야 돼. 가정과 결론. 예시 써줄 거고요. x는 6의 약수. 약수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 있어. 자, 요거 쪼개서 읽을 건데, 요 부분을 내가 p라고 할 거고요. 여기 q라고 할 거야. 그때 p는 조건이야, 명제야? 유서가 뭐야? x는 6의 약수다. 조건이게 명제게? 조건이요. 명제는 분명해야 되지. 참거짓이 구분이 없이 참이고 거짓이고 그냥 분명해야 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x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되죠. 그래서 조건 p야. 그래서 다음 조건 p랑 다음 조건 q를 p이면 q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생긴 명제예요. 이렇게 생긴 명제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야. 조건 두 개 이어 붙인 명제야. 그때 요 우리가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면이라는 요 글자를 우린 p 화살표 q다 라고 이렇게 바꿔내는 연습을 할 거고요. 첫 번째, p이면 q이다. 그냥 화살표야. p면 q다. 약간 그렇게 읽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저거 갖고 표기할 건데, 이때 이 식이 참이 되면은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우리가 참거짓 명제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배우는 게 이 단원인데,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고 쓸 때 얘를 가정, 얘를 결론이라고 해. 앞에 거라면 얘가 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정과 결론, 가정법 우리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어에서. 그거랑 똑같은 거야. p라면 q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가정 결론이야. 그때 요게 참이 된다 라고 하려면요, 우리가 p의 값이 q 안에 집합관계가 딱 들어맞으면 우리가 p라면 모든 게 q가 돼 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p면은 무조건 q지. 지금 이 관계는 그걸 참이라고 하는 거여서, 지금 요 화살표를 우리가 집합관계로 바꿀 때 집합은 이렇게 대문자 q로 바꿔야 돼요. 집합관계는 대문자야. 그때 얘는 요거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이게 성립하면은 우리가 위에 있는 요 명제가 참이 된다, 참인 명제가 된다. 그럼 성립을 안 하면 그럼 거짓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예요. 가정과 결론.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두 번째, 명제의 대우와 우리가 명제의 역과 대우할 거예요. 역과 대우. 대우를 배우실 건데, 자, 명제라는 거는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잖아. 얘가 명제예요. 그때 역이라는 거는 얘가 명제야. 0이라고 쓸게요.
그때 우리가 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꾼 게 역이야. 그래서 Q이면 P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고 한 가지가 더 생겨. 지금 대우란 글자 처음 보는 거 맞아요. 대우 요때 처음 나와. 대우라는 걸 처음으로 배워. 대우라는 걸 처음 배워. 그게 뭐냐면 역을 각각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부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저렇게 not을 붙여주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때 요거에 대한 우리가 그래서 얘가 참이게 되면은 집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집합관계는 자, 첫 번째 얘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요 아래 건요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마지막 얘는요 우리가 어때요? 얘는 Q의 여집합이 얘가 P의 여집합하고 같아진다. 저기에 포함관계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같아진다 아니고 포함이다.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이래 어디 알아들어요? 이거 not Q가 뭐라 했어? Q의 여집합 된다 했어요. 부정이면 여집합.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거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두 가지 얘랑 얘의 관계를 따져볼 거야. 얘랑 얘의 관계. 자, 우리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잖아.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P의 여집합에 대해서 내가 색칠해 줄게. P의 여집합은요. 내가 이렇게 세 네 줄만 이렇게 그어볼게. 여기 반대쪽까지 이렇게 세 줄. 여기가 P의 여집합이잖아. 범위가. 맞아요? 그때 Q의 여집합은 어디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을게요. 이쪽. 이렇게 되지. 그럼 요 관계를 보시면요. 얘는 P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이 속하는 거지. 맞아요? 색깔 맞춰 적어줄게. 헷갈릴까 봐. 자, 우리가 Q의 여집합이 저 파란색이에요. 그때 주황색 뭐야? P의 여집합이지. P의 여집합이 더 크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원하는 바는 뭐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면 무조건 반드시 꼭 같이 서로 상등이야. 둘이 같은 식이야. 이거의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가 같이 상등관계야. 그랬을 때 자, 요게 관계가 뭐라 했어요? 명제라고 했죠? 명제관계가 참이 됐어. 그러면 얘가 같이 대우죠. 얘 대우라고 내가 써놨어. 대우관계가 같이 참인 거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같이 참이고요. 그 다음 명제가 만약에 이게 성립이 안 돼. 그럼 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같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증명법을 이용할 때 명제가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대우로 증명을 바꿔서 하면 같은 관계다가 지금 요 내용의 목적이에요.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같다. 거짓이 같은 관계다. 그러면 역이라는 건요. 역은 둘이 포함 관계가 다르지. 그래서 전혀 무관해요. 무관하다. 따로 구분해 줘야 돼. 따로 구해 주셔야 돼요. 역은 따로 구해야 돼. 대우랑 명제만 같이 가는 관계예요. 그래야 노트에다 써줘. 그러고 한 판 다 쓰고 한번 멈출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되시면요. 세 번째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시작할 수 있는데 계속 표기법을 외워요, 우리. 자, 이게 정말 슬픈데 외울 방법밖에 없다. 자, 봐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우리가 얘가 참이라고 확정되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P 두 개짜리 화살표 확정 지워진 거야. 얘가 참이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같은 관계예요. 이렇게 위에처럼 말을 안 쓰고 최대한 줄여서 적는 거야, 지금.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인 관계다라고 하면 밑에 저렇게 화살표 두 줄짜리 줘요. 그때 요거가 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냐? 여기만 미안하다. 내가 외우라고 여기까지 한 적이 없는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요것만 외워야 돼요. 자, P의 입장에서 이렇게 쏘지 얘한테 화살표 쏘잖아. 그랬을 때 총을 쏜다고 생각하시고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주어 관계 잘 봐야 돼. P는 여기가 주어야. 주어가
Q에 대해 충분 조건이다. Q이기 위해 라고 바꿀게요. 말 그대로.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야. 진짜 이렇게 외우고 내가 논리성 줄 거야, 지금부터. 자, 그 다음 얘 Q란 얘는요, 얘가 화살 맞고 있지. 그럼 맞으면 피가 난다 해서 필요 조건이야 외울 거야. 이것만 미안해. 나 여기까지 안 했다. 공통수학 1할 때 한 번도 안 했어요. 수연아, 이것만 외워줘. 이게 그래야지 빨라.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진짜 여기까지 외우라 안 했어요. 시험 때 다 돼서 큰 작작 이런 거 하긴 했는데, 여기는 외워주세요. 여긴 처음부터 외워야 돼. 얘가 주어인 거야. 주어가 얘기 위해서 우리가 피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영어 뜻 때문에 그런데, 필요, 이거 뜻 아실 거예요. necessity, 그 다음 충분 조건, sufficient 이렇게 되는데, 이게 sufficient 생각하면은 이게 적합한 이쪽인데, 우리가 충분하다로 해석이 그렇게 돼가지고 한국 수학이 고정돼서 그래.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지금 어쩔 수가 없거든. 지금 근데 요 관계를 내가 집합관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Q고요, 얘가 P야, 이렇게 안에다 넣어놓을 거야. 지금 요 관계가 이거잖아. 그때 P면은 Q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적합한 거야. 그래서 충분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고요. 그 다음 Q면요,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있으면은 P가 안 된 거잖아. 뭔가 더 필요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조건이 더 필요해요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인 거야. 이게 논리성인데요. 이거 갖고 일일이 하나씩 하시면서 하면 문제 풀이가 시간이 길어져. 그리고 시험 때 잘 오래 못 가요. 하다가 갑자기 혼자 꼬이면 다 터져요. 어디가 필요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논리성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로 기억할 거란 거야. P가 이렇게 쏜다, 화살을, 충분. 그 다음 Q가 맞는다, 필요.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암기다. 오케이? 요것만 암기해줘. 그래서 나 원래 이렇게 안 해. 알지? 좀 외워주세요. 이것만 도와줘라. 방법이 없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필요 충분 조건이란 게 존재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란 건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P에서 Q로 화살 하나 쏠 거야. 근데 이러면 어때요? P는, 적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쏘니까 충분 조건. 근데 이거면 하나밖에 안 된 건데, 필요 충분 조건이란 건 필요도 되고 충분 조건도 같이 만족해야 돼. 그럼 얘가 같이 맞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이 맞아야 돼.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도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지금 하얀색 표시를 내가 집합관계로 표시하시면, P가 Q에 대해서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 분홍색 관계는 어떤 거예요? P가 Q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모두 성립해야 되니까 이건 P랑 Q가 집합관계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란 건 두 집합이 같은 관계다 라고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풀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필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명제 80% 됐어요. 앞에 반 200번까지 했어요. 근데 해봤는데 좀 빨리빨리 풀려. 여기가 금방 해요. 200번 해봤자 한 16개네. 16개. 이거 외워줘야 돼. 어제 명제 뜻부터 해가지고 싹 다 외워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화살표 저거 그냥 껴있고요. 한 2분만 기다릴게요.
죠. 자, 그다음 Q 범위는요. 그냥 써 있네. Q 범위는 그냥 X 값이 4보다 작거나 또는 X 값이 K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다음 식에 대해서 교집합을 우리가 판단할 건데, 교집합이 아니라 포함 관계를 판단할 건데, 자, P의 여집합 저거가 우리가 숫자가 온전하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표기하는 거야. 숫자가 온전한 값부터 우리가 표기해 준다. 하나가 값이 얘가 3보다 작고요. 얘가 5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 Q의 집합은 X가 4값보다 작대요. 이렇게요. 그다음 X가 K값보다 크다라고 써 있어요. K값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때 K값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저거가 정수인 반례가 5분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요. 얘가 초록색이지 지금 내가 표시한 게. 그다음 얘가 파란색이지 이렇게 표시한 게. 색깔 보여요? 그럼요. 여기 초록색 안에 안 들어가는 정수가 오직 5분이다라고 문제에 써 있는 거야. 5 빼고는 다 정수들이 요 포함 관계에 다 들어가진 거야. 그럼 숫자 5의 위치는 어디여야 될까요? 숫자 5의 위치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값 말고 6의 위치는 어디여야 되게요? 6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야 되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K값의 위치를 잡을 때 K값하고 우리가 5와 6의 위치를 우리가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K값이 5의 값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판정해야 되고 6의 값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판정해야 돼. 자, 따져볼게요. 우리가 얘가 더 큰 값이야. 얘가 더 큰 값이죠. 포함이. 오케이? 그럴 때 요 값이 K값이 5랑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은 누가 커져? P의 여집합이 더 커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얘네가 둘이 같아져 봐. 그럼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숫자 5 포함되지. 얘는 숫자 5 포함 안 되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 값이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큰 범위 때문에 얘가 그냥 더 커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1단계. 연립부등식에서 살짝 조금 더 있어요. 내용이. 좀 더 큰 범위, 작은 범위. 연립부등식 할 때는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였어. 근데 지금 뭔가 더 생겼어요. 자, 여기 6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6보다 K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이 K 값이 여기 6 이렇게 똑같은 값이 된다고 해봐. 그럼 6이란 거는 반례야, 반례가 아니야 라고 판단해 달라는 거야. 얘 같아도 되게요? 같으면 안 되게요? 같아도 된다. 같아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래도 6의 값이 반례가 될 수 없다. 저기 바깥쪽으로 나가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K값의 범위는 5보다 크고요. 그 다음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지금 여기 판정 잘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판정이요. 잠깐만요. 6의 값하고 같아도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자, 요거 똑같이 갑니다. not P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요거 관계가 참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요, 요 관계를 보실 때 우리 도식 맨날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게 포함 관계가 보이면요, 아까처럼 부등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1단계야. 이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판정을 할 거야. P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써도 돼요. 저거 그냥 네이밍이야. 제가 뭐 Z집합 이런 식으로 값을 치환하면 더 헷갈려. 알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름 써주는 거야. 그때 여기에서 하나씩 간다. 1번 Q집합이 P집합의 부분집합이냐라고 써 있어요. P집합은 어디야? 요거 외부에 있는 여기가 전부가 P집합이죠. 여기까지가. 맞아요? 저기가 전체가 P야. 여기 바깥쪽까지 여기에다 P 써줄게요.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P야. 알겠어? 여기 밖에 다인 거야. 외부 부분. 오케이? 아래쪽도 이렇게 해줄게. 자, 그래가지고 요거 Q 범위가 P 범위 안에 속하냐라고 물어봐요. 어디 비어 있어? 어디 문제 생겨요? Q 범위인 P 여집합 요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문제 발생 구간이 P의 여집합 여기가 포함 관계에서 빠진다. 포함 X. 그래서 이거 1번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P 집합이 Q의 여집합에 속한다라고 써 있어요. Q의 여집합 내가 이거 갖고 표시할게. 파랑펜 갖고 Q의 여집합 어디야? 여기죠. Q 바깥쪽 여기에요. 그래서 어때? 누가 더 커? P값 범위가 더 크죠. 지금 P가 더 커. P가 초록색이야. P가 더 커요. P가 더 커요. 더 큰 범위야. 그래서 X.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초록색이 더 크잖아, 범위가. 좀 더 표시할까요? 얘가 더 크다. 파란색은 어디야? 여기죠. 파란색이 더 좁다. 그 다음 3번 간다. 그 다음 P 교집합 Q, P 교집합 Q. P 교집합 Q가 값이 공집합이다 라고 써 있어요. P랑 Q의 우리가 교집합 해볼게요. P 뭐야? 선이 초록색 선이죠. 그 다음 Q는요. 여기 도넛 모양이 교집합이 걸리네. 공집합 아니죠. 저 도넛 모양이 걸려요. 도넛. 그래서 3번 땡 똑같이. 여기 도넛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Q랑 여기 P 초록선의 교집합이다. 하나씩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하나씩 하는 거야. 그다음 P 합집합 Q, P 합집합 Q를 하겠다. 그때 P 합집합 Q는 어떻게 되게요? P는요 여기 바깥에 초록색 요 선이죠. 바깥에 초록선. 그다음 Q는요 Q 외부에 여기 초록색 우리 파란색 부분이지. P 합집합 Q를 하면요 우리가 미안해. Q가 어디예요? Q가 요 선이죠. Q가 요선이죠. 색깔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Q 요거 채워지고 그 다음 P가 뭐야? 초록선 요거죠. 그럼 둘이 합집합하면 뭐야? 중복 부분 빠지니까 전체 집합이 가능해지네. 전체 집합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5번 간다.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그 다음 P 차집합 Q 갈게요. P 차집합 Q. 그래서 P란 부분이 어디? 요 초록선이죠. 초록선에서 어디 빼달래? 요 보라색 요 둘레를 빼달래지. 그럼 외부 부분 이쪽이 되는 거야. 여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집합이 될 수 없다. 저 외부 부분, 저 부분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씩 직접 벤 다이어그램 할 수 있어야지 문제 다 풀 수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P의 여집합 저거 네이밍 저렇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자리에다가. 그 다음 187번. 자, 첫 번째 조건 P가 써 있고요. 이 조건 P에 대해서 x 빼기 k의 값이 요 값 절대값 이거 풀 줄 알죠? 요거 풀 수 있지? 이래 가능하죠? 요거 괜찮아? 유서가? 그래서 이거 값은 3 플러스 k에서부터 우리가 k-3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P고요. 그 다음 Q는 그대로 써 있는데 이제 문제에서 P가 Q에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둘 중에 식이 온전한 식인 Q식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하다. Q식을 먼저 잡아주세요.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 6 이렇게 해서 여기 값하고 여기 값에 대해서 색칠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1단계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K-3에 대해서 여기가 자 P가 Q에 완전히 포함되니까 이게 무슨 식이야 지금? Q식이죠. P가 값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 K 빼기 3, 그 다음 여기 K 플러스 3 이렇게 적고 여기 안에 쏙 넣어줘야 돼요. 얘가 P인 거야. P가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쏙 들어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부등식 갖고 판정해달라. 그럼 K-3이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요? 얘가 더 큰 값이어야 돼요. 같은 값이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볼게요. 같은 값이면 돼야 안 돼? 진짜로 생각해 봐야 돼. 같은 값인지 같은 값이면 얘 안에 속하는 거 맞니 안 맞니? 지금 하얀색은 여기 포함돼 있잖아. 얘가 더 큰 값이에요. 그래서 같은 값 돼도 상관이 없다. 요걸 해줘야 돼 계속. 요게 부등식 처리법이에요. 그 다음 6하고 우리가 요거 비교할 거야. 요 값 비어있고요. 요 값 채워져 있지. 그때 얘가 더 큰 값이니까 우리가 여기 갖다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우리 P가 더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요. 문제가 생길 때 반대로 P가 밖에 쪽에 있을 때는 갖다 하면은 우리가 안 되는 게 되는데 안쪽에 있을 때는 되는 거야. 근데 직접 판정해야 돼요. 누가 큰 건지 누가 작은지 꼭 직접 판정이야. 자, 그래서 이거 이항하시면 K값은 우리가 범위가 어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고요. 이거 이항하시면 K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우리가 K값 범위가 1에서부터 3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K값 범위에 1, 2, 3 이렇게 해서 자연수 개수 3개가 나오겠다. 금방 다 풀겠다. 자, 188. 자, 첫 번째 거 똑같이 그냥 푸는 거야. x 빼기 1 요 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 빼기 1 요 값이 k보다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범위할 때. 왜 이렇게 해요? k값 양수값이라고 저렇게 잡아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문제가 없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리 개념 갖고 식을 쓴 거가 맞고요. 그래서 x값이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거나 또는 이항하시면 x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시는 게 첫 번째 p의 범위다. 그 다음 q의 범위 갈게요. xx 여기 플러스 6 마이너스 2 요거에서 우리가 사이값 범위 마이너스 6에서부터 2 사이다 이게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 우리가 요거 갖고 not q를 해줄 거야. not q 범위는 어떻게 해요? 우리 not q 어떻게 하니? 요거가 q니까 요거의 반대로 이렇게 뒤집기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설명 좀 한 번만 더 해줄게. 요 식이 어떤 식이냐면 연립부등식이어서 얘고 그 다음 옆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그리고가 붙어있는 식이야. 그래서 이걸 부정하라는 거여서 직접 부정하시면 x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부정되는 거야. 그리고가 또는으로 부정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갈라지는 거야, 양쪽으로. 알아들었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요 식이 우리가 부정된 식이고요. 그때 우리가 얘가 정확히 아는 식이니까 얘부터 표시할 거고, 그리고 집합관계 요거 갖고 온다. Q의 여집합이 우리가 P에 포함되도록 하는 K 값을 들어가세요. 자, 그럼 우리 Q의 여집합 부분 표시해준다. 얘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얘 값이 우리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이 P에 대해서 부분집합이 걸려야 된다라고 써있어. 얘가 P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저기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 값이 저 초록색 펜이 어떻게 걸려야 돼?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걸려야지 요 초록색 안에 우리가 요 분홍색 값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저기 위치 말고는 우리가 요걸 조금만 더 당겨봐 안쪽으로. 그럼 아까처럼 반레인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그때 요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이랑 같은지 다른지 그거 똑같이 또 판정하는 거야. 자, 요 값 하나 색칠돼 있고요. 요 값 색칠돼 있어요. 그때 얘가 일단 오른쪽에 적어놨으니까 크다라고 적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요때 우리가 요걸 같다라고 적는 거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거야. 이거 같아도 잘 봐요. Q의 여집합이 우리가 P의 값하고 같아져도 이거 포함관계 요거인 거 유지되는 거 맞지? 같다 포함된다 했어요. 포함해.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값이 같아서 이쪽 범위가 똑같아져도 문제가 없는 거야. 둘 다 같다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같아도 그냥 같은 값이어서 문제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 이쪽도 똑같은 거예요. 얘 값이 더 큰데 얘 값이 같다 하셔도 문제가 없는 거야. 왜? 같은 값이어도 우리가 포함관계로 보는 거거든요. 포함관계에 같다 포함이야. 알겠어요? 딱 안에 꽉 들어 차는 거여서 자, 이 값을 이항하시면 K값이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거 이항하시면 K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그래서 얘가 되고 얘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교집합 관계 하시면 K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서 최대값 양수는 숫자 1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 2차 부등식 쪽이에요. 내용 자체가. 얘도 되고 얘도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그리고인 거야. 얘도 되고 얘도 돼야지 K값이. 오케이. 둘 다 돼야지 저 범위에 잡힌 거다. 자, 189. 여기부터 한번 잘 가볼게요. 여기부터가 문제가 빨리 풀리고요. (1번) x값이 0이면 xy의 곱값이 0이다 라고 써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 역 갖고 하래요. 역하래요. 이거 역 해줄 거야. 그럼 요거면 요거다 이렇게 써있는 거지. 그럼 이게 P이면 얘가 Q이다 써있을 때 우리 가정결론 뒤집는 거니까 XY 곱값이 0이면 X값이 0이다 라고 써있는 거야. 이거인 거예요. 요거이다. 오케이? 그럼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반은 그 진리집합을 적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값은 적을 수 있는 값이 X는 0 또는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맞아요? 그리고 옆에 거는 그냥 X는 0이다 라고 써있는 거야. 그때 요 말뜻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적어줘야 돼요. 얘가 x값이 0이니까 자, x값이 0이고 y값이 7, 그 다음 x값이 0이고 y값이 100 이런 식으로 점점점 다 되는 거야. 요 표현이 x값만 0이다. 근데 또는 y는 0이니까 우리가 x값이 0이고 y값이 0인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 이거 합집합이니까 얘만 돼도 상관없는데 얘만 되는 거 a 차집합 b, 얘랑 얘가 같이 되는 게 교집합 b.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0,0도 똑같이 하나 더 되고요. 그 다음 요 y값이 0인 거, y값이 0인 것도 돼서 7,0, 여기 10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점 이만큼이 다 되는 거야. 진리집합 관계가.
순서쌍인 거예요. x, y 순서쌍. 그랬을 때 여기 옆에 값은요. x값이 0인 거니까 x값이 0이고 그 다음 여기 7, 그 다음 옆에 0, 100 이런 식으로 x값만 0인 게 쭉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0,0도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만 체크돼? 여기까지만 체크되는 거예요. 그때 P이면 Q이다라 써 있었지. 그랬을 때 얘이면 얘이다 라고 이렇게 화살표 쏘는 거니까 이거 포함관계 얘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대로 푼 거야. 근데 이걸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은 여기에서 x는 0 또는 y는 0인데 얘는 x는 0이라고 하니까 얘가 더 큰 범위지. 하나 더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으시는 게 똑바로 푸는 거고요. 지금 정확히 푸는 거고 아래 게 정석인 거야. 하나씩 순서쌍을 찾을 수 있어야지 상위 문제가 풀려. 좀 어려운 문제. 그렇고요. 이게 1번. 그 다음 2번 갈게요. 2번 3x 우리 여기니까 x가 2보다 크면 3x 빼기 7이 0보다 크다. 얘가 돼요. 그랬을 때 요거를 2항에서 계산해 줄게요. x값이 3분의 7보다 크다. 요거야. 그래서 얘면은 얘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어때요? 이건 범위 그냥 눈에 보인다. 여기 안에 포함돼요? 아니 그림 그려봐야 돼요. 안 되시면 2보다 크다 요거고요. 초록펜은요 3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잖아. 누가 커? 하얀색이 커? 초록색이 커? 하얀색이 더 큰 범위예요. 범위 자체가 더 왼쪽에 있잖아. 범위가 누가 크냐고. 그래서 포함 관계가 어때요? 얘가 얘한테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포함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거 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직접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직접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헷갈려. 여기 명제 원래 x, y는 짝수다 라고 써있을 때 짝수이다 짝수면 그러면 x, y가 짝수다 얘가 써있는 거야. x, y 곱값이 짝수면 x, y가 짝수다 라고 써있어요. 이거 할 때도 우리가 원래 빨리빨리 체크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얘네가 짝수라는 건 짝, 그 다음 홀, 둘 중 하나 짝홀, 그 다음 홀, 짝, 그 다음 얘네 둘 다 짝짝, 얘네 모두 짝짝이죠. 곱하면 짝수 되잖아. 맞죠? 근데 옆에 거는요 둘 다 x, y라 써있는데 이거 순서쌍인 거야. x, y 이거 순서쌍으로 이렇게 써있는 거야. 괄호 없이. 그래서 x, y가 모두 짝수이다. 짝짝만 낸다 라고 써있는 거야. 왼쪽이 많아 오른쪽이 많아? 왼쪽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관계가 이렇게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요 얘가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면 이렇게 본다 했잖아. 이거 무조건 이거 뭐라고 했어? 포함관계로 보시라고 했어요. 이면 오케이? 포함관계예요. 그 다음 4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플러스 y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써 있어요. 자, 얘도 되고 얘도 되면 둘의 합값이 0보다 크다라고 써 있는데 아이고 이거 왜 역 안 했지? 미안해요. 한번 바꿀게. 역 안 했다.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 그러면 x 값이 0보다 크고 그다음 y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은 거야. 자, 얘가 10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에요. 양수, 음수지. 근데 얘가 둘 다 양수여야 된다고 써 있잖아. 그래서 아닌 거 벌써 있네. 반례 있다고요. 반례 하나 찾아가지고 아닌 거 찾으시면 거짓인 거야. 원래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알겠어요? 양수면 양수죠 당연히. 근데 상관없고요. 양수, 음수여도 큰 양수면은 문제가 없다. 절대값이 큰 양수면은 무조건 둘이 합치면 양수라고. 여기 뒤에 뭔가 더 달려있어야지 이렇게 되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왼쪽 식에다가 우리가 x, y의 곱값이 0보다 크다까지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같이 양수여야 돼. 이게 되려면 조건이 얘가 하나 더 필요해요. 오케이? 그 다음 5번 x의 절대값 플러스 y의 절대값 아이고 계속 역 안 하네.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면 그때 x의 절대값 플러스 y의 절대값 쓴 값이 0이다 얘가 돼요. 그때 x가 0이고 y가 0이면 얘가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뒤에 부분 요 부분 쓸 줄 알아야 돼. 절대값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값 x의 범위는 어디게? 절대값은 범위가 어디게요? 음수 돼야 안 돼? 안 되죠. 최소값이 0이야. 절대값 y는요? 얘도 0이야. 그래서 둘이 합쳤을 때 0이 된대잖아. 그러면 x도 0이고 y도 0인 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세트로 이거 고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말하고 요 말이 어때? 둘이 똑같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면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써줘야 돼.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면서 우리가 또한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쌍으로 확정적으로 참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 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얘 참이다. 5번 참. 다음 거 정리해 주세요. 기다릴게. 책상 위에 서브웨이가 엄청 길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해야 돼. 대우 말고 명제 갖고 그냥 끝내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끝낼 수 있는 건 끝낼 거야. 자, 볼게요. A, B가 유리수면 A 곱하기 B가 모두 유리수다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때 첫 번째 볼게요. 명제 먼저 해줄 거고요. 그러고 대우도 공부하는 거니까 봐줄 거예요. 자, 명제 A, B가 유리수면 여기가 그냥 명제지. 여기 옆에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명제. 그 다음 이거 갖고 대우 돌릴 거야. 좀 이따. 자, A, B 곱값이 유리수면 A랑 B가 모두 유리수다 라고 써있는데 얘 한 값이 0이고요. 한 값이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가 둘이 같이 곱했을 때는 유리수인데 0. 근데 하나씩은 유리수가 아니지. 루트 3 무리수죠. 이렇게 아닌 반례가 있어요. 반례 찾으면 거짓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거짓인 명제. 이거에서 문제 한번 바꿔올게요. 우리가 대우로 바꾸시면요. A, B가 모두 무리수면 그때 A, B의 곱값이 무리수다라고 이렇게 돌리는 게 요 식의 대우야. 유리수의 반대 개념이 무리수야. 왜? A, B가 실수라고 범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수랑 무리수가 반대 개념이야. 오케이? 자, 그럼요. 얘네가 각각 무리수래. 그럼 둘이 곱했을 때 무리수라고 써있는데 이거 루트 2 두 개 곱하시면 이 값이 된다. 얘는 유리수네. 그래서 이것도 거짓인 거야. 같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요. 얘 거짓이면 쟤도 거짓이야. 명제 거짓, 대우 거짓. 같이 거짓이라고. 대우한 거예요, 대우. 요거 요쪽으로 앞으로 당겨서 역해가지고 우리가 부정한 거야. 이게 대우예요. 역하고 부정한 거야. 그렇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제부터 할게요. 두 값의 곱이 0보다 크면 이라 써있어. 이거 말뜻 뭔지 아직도 모르면 안 되지. 두 개 곱했을 때 양수래. 수연아, 두 개 곱했을 때 양수는 뭐게요? 그치, 부호 같다예요. 얘네가 풀 마마 상관이 없이 같다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옆에 이렇게 써 있어. 양수라고. 그럼 이거 무시한 거지. 누가 커? 얘가 왼쪽 게 더 크죠. 그래서 포함 관계가 이게 될 수 없네. 그래서 거짓이야. 그랬을 때 대우 돌릴게요. 자, A 값이 우진아 봐. 이거고요. B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이면 그러고 애들아 이거 잘 봐야 되는 표기법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컴마 찍혀 있죠. 이거 컴마 찍혀 있을 때 이거 순서상 A, B여서 또는으로 가시면 안 돼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컴마야. 알겠어? 순서상이에요. 자, 요거면 범위만 부정해줘. 그랬을 때 A, B의 곱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 있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럼요. 이게 맞아? 얘 음수 마이너스 7, 얘 음수 마이너스 5야. 둘이 곱하면 음수야?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이야. 둘 다 거짓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거 뒤에 거 문제 풀게요. 명제.
그럼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 앞에 적을게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써있어.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놓고 판정해야 되겠다. 얘가 P고요. 얘가 Q인 거야. 그랬을 때 Q 값이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P 값도 온전하네? 둘 다 온전하네? 하나 그냥 정확히 그릴게요. Q 값부터 그릴게. 자, Q 값은요. 3보다 크거나 같다 써있고요. 그 다음 1값보다 작거나 같다. 1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어. 그 다음 P 값은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P가 Q 안에 속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여기 같은 거 상관없다고. 같은 거 문제 없어요. 저쪽 속해요. 반대쪽. 그래서 이거 성립한다. 이거 참이다. 얘가 되고요. 그 다음 대우는 돌릴게요. 요 값이 우리가 역으로 뒤집고 대우로 갈 거니까 우리가 값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요. 요거 또는을 뒤집으면 그리고가 돼서 이렇게 겹치는 범위가 된다. 그 다음 얘도 똑같이 뒤집으면 저기 A 값이 저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건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 다음 제 값이 3보다 작다가 돼요. 그래서 이거다. 그럼요. 얘는 여기 안에 정확히 들어가는 값이 맞네. 더 잘 보이네. 그래서 대우가 더 잘 보여요. 이것도 참이다. 얘 값이 조금 더 커요. 마이너스 1이어서. 끝값은 똑같고 저 값이 작다. 이렇게요. 아이고 시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기억 니은 해주시면 돼요. 알아듣죠? 요 정도만 하면 돼. 내일은 기출문제 풀 건데 한 15문제만 하기요. 15문제만. 기출문제 풀 거고요. 성적 껴가지고 보내려고. 네. 파이팅. 좀 이따 끝나고 숙제 검사 한번 할게요. 시험 보고 가셔야 되고요. 안 보시면 그냥 블랭크로 드릴 거야. 그냥 보낼 거야. 시험 안 봤다고. 내일 1시간 일찍 와야 돼. 유석이. 아까 일찍 와서 조교님께 질문 좀 했어. 성조한테 질문했지. 조교님께도 질문 드려. 성조 없으면. 성조가 잘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고 계약하시면 앞에 조금 일찍 오시면 나 할 거 없으니까 그때 질문해도 돼요. 지금이 수업이 연달아 있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건데.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명제 얘에 대한 값이 참일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우진아 화이팅. 자, 앞에 갈게요. 미치겠어. 금방 끝나요. 금방 돼, 금방. 자, 봐봐. 우리가 요 명제 풀려고 하는데 얘가 작다, 얘가 요거 또는 요렇게 돼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명제가 참인 건 알려줬어. 근데 이거를 명제로 가지 않고 대우로 돌릴 거야. 대우로 돌리는 이유 한번 봐주세요. 너네가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대우로 돌려봐.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돌릴 수 있잖아. A 값이 K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이니까 고요. 그 다음 B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A 플러스 B 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이게 대우예요. 위의 식이 쉬운지 아래 식이 쉬운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피지컬이야. 위의 식이 명제가 쉽니 대우가 쉽니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우리가 부등식은 그리 고가 붙어 있어야지 반드시 우리가 연립부등식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유리해. 알겠어? 그리 고가 훨씬 좋아요. 합집합보다. 자, 그래서 얘랑 얘니까 우리가 지금 요 식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해주시면 여기가 최소값이 K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요 범위는 K-1까지다 라고 적혀있는 게 가정이 똑같이 적혀있는 거야. 얘랑 얘가. 가정이 저거예요, 지금. 위의 내용이 아래 내용하고 똑같잖아. 저거면 저거다 라고 써있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 안에 포함되는 범위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A 플러스 B에 대해서 판정을 할 거기 때문에 축을 A 플러스 B축으로 둘 거야. 우리가 X, Y축으로 두시면 큰일 나요. 못 푼다. 얘네 한 값에 대한 우리가 축이다 라고 하실 거고 이 값이 첫 번째 4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4값 있으니까 4를 그대로 써주세요. 정확히 아는 거. 그때 얘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분홍색식을 우리가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으니까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포함 관계가 되시려고 하면은 K 빼기 1이 4보다 큰 건 맞는데 같아도 되는지 판정해 달라고. 같아도 우리가 값이 똑같죠. 그래서 이거 는이지만 같다에 우리 포함된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다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4값보다 K 빼기 1이 작거나 같다. 이항하시면 K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5가 된다. 얘가 됩니다.
갖다 붙여야 돼. 이거 갖다 판정이 다예요. 지금 내용 자체가. 자, 192번. 한 번만 쉬자. 하나만 하고. 아,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프다. 자, 명제 저거가 저렇게 써 있으면 참이다 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는 0이 아니다 라는 식 있잖아. 저거는 여지까지 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는 0이 아니다 풀어봤어? 제대로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대우로 돌려야 돼, 반드시. 대우로 돌리시면요, 저 부정에 우리 는 0이 아니다가 부정되면서 x 빼기 a 값이 0이면 이대로 대우로 푸는 거야.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값이 0이다 라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얘도 참이란 거지, 내용 자체가. 그때 우리가 그럼 첫 번째 x 값이 a면 얘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 값을 대입하면 참인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는 값이 0이 된다를 알 수 있고요. 그때 a 값의 합은 a에 대한 방정식의 근과계수 합으로 a1과 a2의 합이니까 우리가 값이 8이 된다. 이렇게 근과계수의 합관계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걸 직접 3과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해가지고 하는 게 불리해. 나중에 루트 끼는 계산 나오면 그냥 8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가 12든 11이든. 한 번만 쉴게요.
보이네. 자, 빨리 끝낼게요. 그다음 숙제 검사 할 거야. 숙제 검사 할 거예요. 숙제 했어요? 유석이 다 했어? 다 안 했어? 다 해야 돼. 잠깐만.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문제 없지? 200번까지 했어요. 뒤에 번. 오일 더하면 끝나요. 매일 오는 거.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쉬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쉬는 거 알아? 유석아? 다음 주 목요일 날 쉬어요. 계약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은혜고 목요일 계약이야? 아니야 월요일 계약이었어. 물어봤어. 송탄 목요일 계약이잖아. 그래가지고 쉬어요. 학교가 두 학교가 계약하는데, 자, 이충 계약해요. 자, 아무튼 얘가 하나 Q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다 써 있고요. 두 번째 Q가 R의 부분집합이다 써 있고, 세 번째 S가 Q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 있어. 지금 이렇게 세 개씩을 우리가 연달아 써 있는데 얘네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이걸 3단 논법이라 해요. 봐봐. S가 Q의 부분집합이죠. S가 Q의 부분집합, Q가 R의 부분집합이지. 이렇게 해서 3단으로 이렇게 쌓는 거야. 3단 쌓은 거예요. 자, 요걸 3단 논법이라 하는데 이거 갖고 문제 풀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문제 풀이법은 기억번 Q랑 P의 문자에 대해서 있지. 그래서 문제에서 기억번 Q가 P의 부분집합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 그럼요, Q랑 P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요 내용을 가지고 갖고 와야 돼. 그럼요, P란 게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그럼요, Q의 여집합의 밖에 쪽에 있는 요 부분이 Q인 거지. 여기가 Q예요. Q에 P가 들어가? 다시 Q가 P에 들어가? 안 들어가죠.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번 땡. 이렇게 맞는 걸 갖고 와서 푸는 거야. 그 다음 니은번 갈게요. 니은번 R이 S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 있는 거지. 지금 요 관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말도 안 되지. 지금 S가 R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관계야? 얘가 R이고요. 얘가 여기 Q고요. 그 다음 여기 S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반대로 적혀 있는 과정이다. 니은 땡. 괜찮을까요? 그 다음 디귿번. 문제 구조상 당연히 답이 디귿번이겠는데 P가 S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요, 이쪽에 맞게 잘 쌓아야 돼. 자, S는 구조가 Q랑 연결돼 있죠. 그러고 Q가 여집합하고 P가 연결이 돼 있어. 그럼 그거에 맞출 건데 잘 봐요. 어떻게 맞추나? 여기 P란 건 그냥 P 단독으로 있지. P 단독. 그래서 P는 그냥 Q에 대해서 여집합 관계다. 그냥 이건 두실 거예요. 하나. 얘는 P 자체로 있잖아. 근데 요 S에 대해서 여집합 잡혀 있지. 그럼 S에 대한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연결할 거야. 저 앞에 저 식을 대우를 시키면은 우리가 Q의 여집합은 S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잡을 수 있어. 저 앞에 부분 잡으면. 이래야 좀 눈 풀리면 안 돼요. 자, 여기 부분을 떼서 이렇게 대우한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3단 논법 다시 적어주면 P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Q의 여집합은 S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P는 S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3단 논법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디귿번이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고요. 다음 194번.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바뀌어서 나와. 이게 3단 논법 똑같은 거고요. 세 개 잘 쌓으면 돼. 문제 맞춰 쌓으면 돼요. 처음에 좀 힘든데 하나씩 하다 보면 금방 돼요. 자, 가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한다 라고 써 있어. 가번이. 그럼요, 얘가 요 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방금 뭐뭐이면 저 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우리가 대우 관계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미술을 안 좋아한다는 부정을 해주시면요, 이거는 음악을 안 좋아한다. 여기까지도 둘이 같이 써 있는 거야. 가번이. 그 다음 나번식은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체육을 안 좋아한대 라고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요거를 우리가 대우 다시 해주면 체육을 좋아하시는 친구는 음악을 좋아하신대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3단 논법을 맞게 쌓은 거를 보기에서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요, 연결성을 보시면 요 파랑선 요거랑 요 하얀선이 우리가 음악을 좋아한다로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 써놔 볼게. 체육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얘는 미술도 좋아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 요기 과정을 보시면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거에 맞는 보기를 찾자라고 하고 있는 거야. 3단 논법을 완성하고. 자, 그럼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 않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없어요. 찾아보시면. 지금 답이 4번일 텐데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한다 라고 해서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미술을 좋아한다 라고 포함관계에 4번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어지럽지 갑자기? 네, 저렇게 됩니다. 화이팅. 나만 화이팅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가 필요 충분 조건 여기까지 쓴 거야. 절대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절대부등식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 195번. 여기부터 5개만 빨리빨리 해볼게요. 집 가고 싶어. 나도 집 가고 싶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래.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P는 Q는 절대 되면 안 된다라고 써 있고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P가 어떻게 돼야 돼? Q이기 위해서 화살 맞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요 화살표를 꼭 요쪽으로만 옮겨주세요. 다시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Q 요 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Q는 P의 부분 집합이다. 요거에 알맞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 자,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보기 가볼게요. 1번 보기는 P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 진리 집합을 찾아줄 거예요. X 값은 몇이고 Y 값은 몇이어야지 제곱 합이 0일까요? 둘 다 0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순서상으로 0,0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Q 값은요. 우리가 둘 중 한 값만 0이면은 X, Y 곱값이 0이잖아. 그래서 순서상 표기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0,7 이런 거 되고요. 0,0도 되겠지. 점점점 뭐 7,0 반대로 Y 값이 0이어도 되겠지. 그래서 이건 끝도 없이 많아. 어디에 포함돼? 얘가 얘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 X가 Y보다 크다라고 써 있고요. Z값이 다행히 양수다라고 써 있네. 그럼요. P값은요. 얘는 X가 Y보다 크대라고 써 있으니까 뭐 3,2 이런 식으로 다 순서상에 다 들어가는데 얘를 조건을 그냥 써놓을게요. 얘는 조건이 나와서 Q값은요. 우리가 Q값은 ZX가 값이 어떻다? YZ보다 크다라고 써 있죠. 그랬을 때 양쪽에 Z를 나눌 건데 Z값이 우리가 양수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 두 식이 일치하죠. 두 식이 일치해. 그럼 얘네는 필요 충분 조건이고 두 식은 우리가 집합 자체가 같다. 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 했으니까 깨지는 거야. 그래서 깨져요. 필요 조건만 써 있으면 맞는 값이야. 이것도. 그래서 필요 조건은 되잖아. 오케이? 충분 조건이 아니란 조건에서 깨지는 거야 지금. 그 다음 3번. 우리가 P 값이요. X 조건이 XY 요 값이 절대값 XY랑 일치하대. 우리 절대값 처리법 얘 그대로 나왔죠. 그럼 XY 곱값이 몇이란 거게? 조건 분석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P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썼고요. 그 다음 Q의 조건 찾아볼게요. Q의 값은요. 우리가 X 값이 양수고 그 다음 고야 이거 Y 값이 양수다라고 이렇게 순서상 잡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요. 여기 쪽 가보시면요. 우리가 0일 때는 하나 그냥 빼놓게. 양수 가능, 음수 가능, 0이면 가능, 0이면 가능이지. 얘네는 할 수 있는 방법이 X가 양수, Y가 양수 돼요. 이렇게 순서상 잡힐 때. 근데 음수도 가능하지. 두 개의 부호가 같아지면 양수값 나와요. 근데 둘 중 하나가 0이면 또 가능하지. 얘는 순서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때가 저기 걸리는 거잖아. 여기 값에서. 그래서 답은 3번.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래 어디? 4번. X값이 1 써있고요. P는 X는 1이라고 써있으니까 우리가 집합으로 쓰자. 1. 그 다음 Q는요. 집합을 써주면 저거 2항에서 계산해 주시면 몇 컴마면 0하고 1 이렇게 나오죠. 두 개 나오지? 2항하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얘는 이쪽의 부분 집합이다. 따라서 땡이다. 땡. 오케이. 잘못됐지?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포함 안 된다라고 해서 미안하다. 요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표현해야지. 오케이. 그다음 5번. 그다음 x랑 y 값이 같고요. x제곱은 y제곱 값하고 같다라고 써 있으니까 p 값에 대해서 우리가 x랑 y 값이 일치한다라고 써 있고요. q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따져주면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다 라고 하는 거여서 여기에 순서쌍을 잡아주시면 얘는 우리가 x, y 두 값이 x, x꼴이면 다 같이 되는데 얘는 x, x꼴에다가 x, 마이너스 x꼴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순서쌍이 더 많아요. 얘가 포함되는 관계야.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서 물어본 거랑 잘못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땡이다. 이렇게요. 그럼 196번. 곧 끝납니다. 자, P번 조건 볼게요. A의 절대값, P는 A의 절대값 플러스 B의 절대값이 합이 값이 0이래 라고 써 있어. 이거 절대값 합 아까 했어요. 둘 다 어때야 돼? 둘 다 0, 0이어야지. 이거 잘 적어야 돼. A는 0, B는 0이다 라고 쓰시거나 순서쌍으로 고로 붙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둘 다 돼. P는 요거고요. 그 다음 Q 값은요. Q는요. 우리가 풀어주시면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은 값이 0이다. 인 거니까 A는 B다 라고 써 있는 거지. 얘는 A는 B예요. 그 다음 디귿번이 아니라 R. R의 조건은 절대값 A 플러스 B 요 값이 절대값 A 빼기 B랑 일치하다 라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명제 공부하면서 옛날에 했던 것들 다 나오니까 잘 알아야 돼. 요거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끼리 똑같을 때가 한 번 같을 수가 있고요. 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수끼리 우리가 부등호가 반대면은 우리가 값이 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2랑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똑같듯이. 오케이? 둘이 마이너스 부호 차이면 일치한다 라고 되는 거.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두 번 계산되니까 이거 이항해 주시면 A 값이 날라가고요. B 값이 0이고요. 또는 요거 이항하시면 A 값이 0이다. 얘가 나와요. 얘는 B는 0이거나 A는 0이란 거야. B는 0 대입해 보세요. A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 A는 0 대입해 보세요. B는 마이너스 B의 절대값. 둘 다 된다는 거야. 이거 또는이야, 얘는. 이걸 가진 채로 기억, 니은, 디귿 우리가 시작해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P가 화살 맞아야 돼요. 이걸 하나 써주시고요. 이거를 우리가 바꿔준다. Q가 P에다가 이렇게 화살 쏘는 걸로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다? Q의 포함 관계가 P에 포함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Q가 P에 쏙 들어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Q 집합 볼게요. 요거 Q 집합할 때도 우리가 순서쌍 이용하시면 좋은데 얘는 0,0밖에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딱 하나. 근데 얘는요 1, 1이든 2, 2든 0, 0이든 끝도 없이 계속 같으면은 계속 되는 거야, Q가. 뭔 말인지 알아? 그 다음 R 값은요 둘 중 한 값만 0이면 된다는 거니까 0,1이든 0,7이든 0,0이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 뒤에 거가 0, 7,0이든 100,0이든 다 상관이 없다 라고 점점점 무한집합인 거야, 상태가. 이래야 이거 뭔 말인지 알아? 요거 둘 중 한 값만 0이면 돼서 순서쌍 중에 한 자리만 0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쌍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상태까지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포함관계 기억번은 우리가 얘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땡. 기억번 땡. 그 다음 니은번 갈게요. 니은번은 우리가 not P, P의 여집합이 이거 한 번만요. 충분 조건 먼저 할게요. not P는 얘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써 있으니까 얘가 총을 쏴야 돼. 이렇게요. 쟤 주어 봐야 돼요. 계속 주어야. 얘가 얘한테 총을 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요. 자, 그렇게 읽으세요.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관계를 대우로 바꿔줄래. 복잡하니까. 왜? 여집합이 두 번 달려 있어서 우리가 여집합 두 번 관계는 대우로 바꿔주시는 게 계산이 쉽다. 알겠어요?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자, 요거 먼저 이렇게 할게요. 우리 요거 P의 여집합은 아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걸 판정하는 게 아니야. 여집합이 두 번인 관계는 어떻게? 대우해 주시면 원집합이 나와. 대우해 주시면 원래 거가 나와요.
좋다. 왜? 대우할게요. 지금 대우해본다. 대우하면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유리해요. 너네 밖에 색칠 아까 내가 하는 거 그거 최대한 안 해야 돼. 원래 거랑 딱 하나 해야 될 때 여집합 하나 걸려있고 하나 걸려있을 때는 대우를 해도 한쪽이 걸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건 해야 돼. 근데 두 개 걸려있을 때는 반드시 바꿔요. R 요거 값이 요 값이 P의 부분집합이래. 얘가 저기에 부분집합 돼요? 얘가 쟤의 부분집합이래. 0,0에 얘가 훨씬 많죠. 부분집합은 쏙 들어가야 돼. 이거 안 된다. X 그리고 땡. 그 다음 디귿번 Q2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필요 충분 조건. 자, Q2고 R 식 쓸 거야. Q2고 R이야. Q2고 R은 Q 교집합. 우리 집합 관계로 쓸게요. Q 교집합 R. 얘가 요 집합이 R이기 위한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얘가 주어져. 오케이? 집합으로 썼는데 그냥 충분 조건 그대로 써주시면 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이거 집합 관계로 이걸로 돌려주시면 돼. 알겠어요? 헷갈리니까. 이고라고 하는 거 교집합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Q 교집합 R이 얘가 P의 부분집합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Q랑 R에 우리 교집합 찾아보자. Q랑 R에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죠. 미안해요. 필요 충분 조건 이거 이렇게 양방향 이렇게로 바꿔주세요. 미안해요.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 값이 서로 같다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필요 충분. 자, 얘랑 얘 교집합 갈게요. 언제만 돼? 두 값이 같을 때 0,0밖에 안 돼요. 이거 0,0의 진리집합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얘랑 값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얘가 가능하다 라고 되는 거야. 디귿번 동그라미. 곧 끝나. 자, 기억본 볼게요. 그래서 자, 문제 조건대로 한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주어가 맞아야 돼. 이렇게요. 그 다음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R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에다가 써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집합관계로 바꾼다. 그래서 빨라요. 이게 아까 그림 그려놓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 거야. 자, P가 어때요? Q에 대해서 부분집합 이렇게 걸려야 되겠지? 아까처럼 화살 반대 방향 바꾸시는 게 쉽긴 쉬워요. 자, 안 헷갈리고요. 자, 이렇게 얘가 된다. 이렇게 할 거고요. 둘을 우리가 연결해 주시면 얘는 얘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와요. 3단 논법. 자, 요 관계다. 이거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래. 기억번부터 갈게요. 기억번.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있어요? 여기 반대로 있죠? 그래서 땡이다. 땡. 그 다음 니은번. 우리 Q가 R의 부분집합이다. Q가 R의 부분집합. 요것도 반대. 땡. 디귿번. R은 P의 부분집합이다. R은 P의 부분집합. R은 P의 부분집합. 맞네요. 디귿번 동그라미. 그 다음 리을번이요. P의 여집합이죠. P의 여집합은 우리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여집합 두 번이니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대우 반드시 해야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Q에 P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이거 3단 논법에 의해서 맞아지니까 디귿 리을이 된다. 문제 쉬워요. 그리고 숙제 문제 많이 겹칠 거야. 뗀서 많이 떼어서. 자, 하면서 막히는 거 꼭 찾아봐 주세요. 198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P가 써야 돼. Q한테. 그럼 P는 Q의 부분집합이야. 여기까지 오고요.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R이 맞아야 돼요. R이 맞아야 된다. 화살을. 자, 이렇게요. 그때 얘가 Q가 그러면 R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저 화살표 한 줄 더 적으면 더 쉬워요. 그 다음 요거 P, Q, R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다.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때 얘에 대해서 전체 집합에 대해서 PQR의 관계를 찾으세요 라고 써 있을 때 우리가 일단 그림부터 그린다. P 하나, 여기 Q 하나, 그 다음 옆에 R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직접 한다. 1번 R은 P 합집합 Q래. P랑
Q에 합집합할 거야. P랑 Q 합집합하면 어디예요? P랑 Q의 합집합 Q죠? 큰 거. Q 이렇게 돼 있어. R이 Q의 부분집합이네. 그래서 계산되는 건 해주세요. 1번 땡. 2번 그 다음 P 교집합 Q래. 얘는 그냥 나오네. P 교집합 Q. 둘이 교집합은 P다. P가 R의 부분집합이네. 맞네요.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났나 봐요. 3번 Q 교집합 R이야. Q 교집합 R. 이거 뭐예요? Q랑 R의 교집합. 이래야 Q, R 교집합. 누가 겹쳐? Q. Q요.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있어요. 반대로 써있죠.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포함관계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4번. 4번 하려고 지금 계속 간 거였는데 R 차집합 Q야. R 차집합 Q. 이 값이 P라고 써있어요. R 요만큼 부분에서 Q를 제거시킬 거야. 요거 제거죠. 요거 딱 빼면은 여기 도넛이에요. 이거 P 아니다. 오케이? 요거 차집합하려고 했어요. 한 김에 5번까지 할게요. 5번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야. 아 이렇게 여집합 하나 달린 거는 직접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좋은 방법이 없다. Q의 여집합 갈게요. Q의 여집합은 요 외부 요쪽이죠. Q의 여집합하고 P에 대해서 합집합할 거래. 여기 채워달란 거지. 이렇게 초록색이 된 거야. 이거가 아래 여집합하고 우리가 포함관계가 되니. 아래 여집합 어디예요? 아래 여집합 여기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초록색이. 그래서 이거 포함관계 아니다. 반대로다. 라고 된다. 두 개 남았다. 금방 끝나요. 한 5분 안에 끝나요. 그리고 숙제 검사하고 귀가할게요. 자, 여기 볼게요. not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not Q가 써야 돼. P한테. 이렇게요. 그때 우리가 Q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잡히겠죠?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 자, 그때 요거 그림 그릴 때도 우리가 여집합 관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Q의 여집합. 일단 그려. 이게 필요하다. 자, 요거 갖고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할게요. 1번 P 차집합 Q라고 써있는데 그럼 Q는요 여기가 Q의 여집합이니까 Q 값은 이렇게 잡아줄게. 우리 분홍색 값이 Q야. 범위가 Q예요. 자 그때 P 차집합 Q 할 거야. P에서 우리가 Q 빼시면요 어디 빠져? 요 부분 빠지니까 안에 있는 요 부분 체크되는 거지. 여기 Q 부분이 Q의 여집합 부분이 남아요. Q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다. 요 안에 거 여기 P예요. 여기도 P야. P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저쪽만 빠지고요. 두 번째 Q 차집합 P 요거 할 거예요. Q에서 P 부분을 뺄 거래. 그럼 어디야? 저기 외부 부분 요쪽만 남는 거지. 여기 맞죠? 그래서 외부 부분 남는다. 그래서 이거 공집합 아니고 저기 P의 여집합 되겠다. 맞는 값은 P의 여집합 값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다음 P 합집합 Q 할 거야. 봐볼게요. P 값은 우리가 어디야? 여기 안에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빗금 쳐줄게요. P 그 다음 Q는요 요만큼이지.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 전체 집합이 돼버리네 라고 꽉 채워진다 라고 하는 거야. 중복은 제거되니까. 그 다음 4번 P 차집합 Q 할 거예요. 똑같이 P 차집합 Q 저거랑 똑같죠. 우리가 P 차집합 Q P 차집합 Q는 1번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Q의 여집합 나온다. 이렇게요. Q의 여집합 땡. 그러고 우리 5번 간다. 그 다음 P 합집합 Q의 여집합 얘가 된다. 그랬을 때 Q의 여집합 갈게요. Q의 여집합 여기죠. Q의 여집합 파란색. 그 다음 P가 여기죠. P 그냥 얘네 합집합하면 그냥 P 나오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아까 몇 번이었죠? 3번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거 진짜 마지막이다. 자 1번 P 저거부터 풀게요. 요 값이 크거나 같다 써 있어요. 그럼 큰 거 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작은 거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 있는 게 P예요. P
그 다음 Q는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K 값이 자연수라 써있으니까 양수니까 X 빼기 7의 값이 K에서부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 사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X는 K 플러스 7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7 값 사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수직선 그릴게요. 그려주시고요. 첫 번째 값은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고요. 이렇게. 그때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래. P가 우리가 어때야 돼? Q한테 맞아야 돼요, 화살을. 자, 그때 이 값은 Q는 P의 부분집합인 거니까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우리 Q 값이 P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첫 번째 1번, 요 범위가 요쪽에 잡힐 수 있어. 요렇게요. 이게 1번. 그 다음 2번, 요쪽 안에 잡힐 수가 있는 거야. 2번. 요렇게요. 오케이? 그럼요, 요 숫자를 써줄게.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7, 그 다음 여기 K 플러스 7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숫자는 마이너스 K 플러스 7, 여기 K 플러스 7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때 저 분홍 글씨랑 요 초록색 마이너스 5를 비교해주면 돼. K 플러스 7과 그 다음 값 마이너스 5를 비교하신다. 우리가 안에 포함돼야 된다며. 이때 얘는 빵꾸나 있고요. 얘는 색칠돼 있지. 그럼 얘가 무조건 값이 같아져도 얘가 더 큰 값 맞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니까 같다까지 가능하고요. 아까부터 한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숫자 3값하고요. 옆에 마이너스 K 플러스 7. 요 값 갖고 했을 때 얘도 우리가 얘가 더 큰 건 맞는데 같다 해도 얘가 더 큰 값이니까 같다 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두 번 푸셔야 돼요. 아래쪽 왼쪽 거 갈게요. K 값이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써있을 때 자연수 K의 개수 있어요? 없죠? 자연수 아니야. 그럼 이쪽 풀게요. 이항하시면 K 값이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1, 2, 3, 4니까 자연수 4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자, 숙제 펴주세요.